안녕하세요. 캐나다 백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소득, 세금, 빈부격차 등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통계는 OECD 통계와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등입니다. OECD 통계는 최신 데이터가 늦게 업데이트되고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마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도 늦게 업데이트 되는데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에 대해 살펴보죠. 소득에 대한 지표는 꽤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OECD에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를 살펴보기로 해요. 이 채널이 경제 채널이 아니라서 GDP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기업에서 생산한 서비스와 재화도 제 GDP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1인당 GDP는 46,000달러로 한국의 1인당 GDP인 45,000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영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63,000달러로 1인당 GDP가 가장 높고 독일은 58,000달러, 호주는 55,000달러, 일본이 42,000달러로 제가 색깔로 표시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아요. 1990년부터 30년 동안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2018년부터 1인당 GDP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캐나다의 1인당 GDP를 이미 추월했거나 곧 추월할 것 같아요. 소득의 또 다른 통계는 디스포저블 인컴이라는 항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에 가까운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 외에도 연금 소득 등의 소득도 모두 고려한 항목입니다. 각 가정의 소득은 미국이 55,000달러로 가장 높고 호주가 44,000달러, 독일이 42,000달러, 캐나다가 36,000달러, 일본이 30,000달러, 대한민국이 28,000달러입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연봉 중간값을 살펴보면 토론토는 41,000 캐나다 달러에서 60,000 캐나다 달러, 캘거리는 52,000 캐나다 달러에서 64,000 캐나다 달러, 에드먼튼은 43,000 캐나다 달러에서 79,000 캐나다 달러, 밴쿠버는 46,000 캐나다 달러에서 54,000 캐나다 달러 정도입니다. 보통 55세에서 64세 임금이 35세에서 54세 임금보다 낮고 인구 대비 근로소득자의 비율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청년까지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65세 이상의 연금소득은 토론토가 13,000 캐나다 달러, 캘거리가 14,000 캐나다 달러, 에드먼튼이 19,000 캐나다 달러, 밴쿠버가 16,000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좀 더 자료를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서 OECD에서 발표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제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한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호주가 12.4달러, 독일이 11.8달러, 영국이 10.9달러, 캐나다가 10.5달러, 한국이 8.7달러, 일본이 7.9달러, 미국이 7.3달러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나 독일, 영국에 비해 최저임금으로 생각하기에 더 팍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항목을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영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순으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소득 불평등을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보다 얼마나 많이 버는지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미국은 6.3배, 한국은 5.5배, 일본은 5.2배, 영국은 4.5배, 호주는 4.3배, 캐나다는 4배, 독일은 3.6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떼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죽어라 일하지 않는 대신 소득이 높지도 않은 평온한 삶을 원하시는 분은 캐나다나 독일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소득이 중간 소득의 절반 이하인 경우를 빈곤이라고 정의하는데요. 18에서 65세 인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5%, 일본이 13%, 한국, 캐나다, 영국은 11%, 독일과 호주는 9%입니다. 은퇴 후 연령인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한국이 43%, 미국과 호주가 23%, 일본이 20%, 영국이 15%, 캐나다가 12%, 독일이 9%입니다. 한국이랑 캐나다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 지표가 제가 이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슬픈 소식은 30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캐나다의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10년에 3.5%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라서 2045년에는 2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가정의 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이 GDP의 67%, 영국이 61%, 캐나다가 57%, 일본이 53%, 호주가 51%, 독일이 49%, 한국이 46%인데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지출 중에 하우징 항목이 따로 있는데 영국이 디스포저블 인컴 중에서 25%를 하우징으로 내고 있고 일본이 19.6%, 캐나다가 18.7%, 독일이 17.2%, 호주가 16.7%, 미국이 15.2%입니다. 한국이 13.1%로 가장 낮아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절반 또는 한 달 월세 또는 두 달 월세 정도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위해 한국처럼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월세가 비싸서 첫 달에 내야 하는 돈이 목돈이긴 하죠. 어쨌든 캐나다는 독일, 호주, 미국보다도 소득 대비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이 많아진다고 단순히 좋아지기보다 소득이 높아져도 월세가 훨씬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이민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는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월세 인상률이 제한되어 있는 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마 소득 대비 월세가 현재 월세보다 현저히 낮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새롭게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 새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소득 대비 월세 지출이 이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죠. 가계 부채를 살펴보면 한국과 호주가 소득 대비 200%, 캐나다는 175%, 영국이 148%, 일본이 114%, 미국이 101%, 독일이 99%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마 집값 때문이겠죠? 캐나다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가계부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미국이 소득도 높고 소득 대비 집값도 낮아서 사실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살펴보면 미국과 호주가 40%가 넘고 캐나다가 36%입니다. 미국이 캐나다보다 세율이 높다는 걸 전 믿을 수가 없지만 GDP로 계산한 자료라서 그런가? 어쨌든 영국이 28%, 독일이 27%, 한국이 18%, 일본도 18%입니다. 이민 오실 때 캐나다는 한국보다 세금을 2배 정도 낸다고 생각하고 이민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